최근 대법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대화방에서의 비방은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인데요. 최근 10년 새 12.5배나 증가한 모욕죄. 그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이 고소고발이 굉장히 남용되는 거 이야기 나눴는데 이 앞서 보셨지만 이 모욕죄에 대한 것도 고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고소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는 이제 그 모욕죄에 대한 고소가 네. 한 2,200여 건 정도 됐는데 네네. 2014년도 통계를 보면 한 27,900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네. 한 12.5배나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네네. 물론 이제 그 모욕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도 이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카톡들을 많이 하니까 특히 단톡방이라서 단체 카톡방. 그렇죠. 그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보면 네네. 서로 경멸적 표현, 욕설도 하고 이러면 사실은 모욕죄로 고소했고 또 실제적으로 모욕죄로 처벌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이 평소에 말다툼하다가 뭐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단톡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단체 네네. 카톡방. 네. 거기서 이제 서로 말다툼 하다가 네. 뭐 한 번 그런 적도 있어요. 뭐 무식이 한우를 찌르네. 네. 그 무식이 뭐 눈은 장식품이냐. 뭐 네네. 국복감이다. 뭐 무식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모욕죄로 처벌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단톡방에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러 명이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모욕죄의 요건에 이제 해당되게 되는데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택시기사가 네. 택시기사가 아니라 이제 택시 승객이 네. 택시기사하고 이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경찰을 신고했어요, 112. 네네. 근데 경찰이 좀 늦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니까 이 승객이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설을 했어요. 혼잣말로 욕설을 했으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벌금이 50만 원 나왔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파기됐어요, 무죄로. 네. 그 이유는 이것은 혼잣말로 한 것이지 네.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 네.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가 아니다. 이래서 무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욕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그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형법에 네.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모욕죄 성립 요건이 네. 그 공연히 모욕한 자예요. 이게 공연이라는 것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단둘이 어느 정치인을 막 욕을 했다. 네네. 그건 아무리 욕을 심하게 해도 그것은 결국은 공연성이 없어요. 네네. 두 사람끼리 하는 얘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욕을 심하게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공연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을 때 공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공연성이 없죠. 네네. 근데 기자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게 보도되면 공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의 경우에는 한 명한테 얘기했다 할지라도 네네. 그것은 공연성이 있어서 명예훼손죄도 될 수 있고 모욕죄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야 이러는 것은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너무 집단이 커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 피하려고 이니셜을 씁니다. 네. A 씨는 뭐 이렇게. 네네. 근데 이니셜로 쓰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죠. 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 네네. 이니셜은 썼지만 결국 누구인 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었을 때 네네. 그게 가령 어느 연예인에 대해서 A 씨는 어떻게 했다. 네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다 뭐 모자이크는 했지만 뭐 상 받을 때 사진이라서 그 배경을 잘 유추하니까 요거는 무슨 상 받을 때 누구다 옷 입은 거 보니까 특정인이 특정이 이제. 되죠. 이제 그런 건 특정된 겁니다. 네. 이니셜로 했든 모자이크로 했든 일반인이 문맥으로 봤을 때 특정이 되면 네네. 이니셜로 써도 특정이 되니까 죄가 성립되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성 요건은 뭐냐면
결국은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네. 명예훼손죄는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러면 네.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고요. 뭐 막 욕을 했다. 경멸적 표현으로. 네. 그러면 이제 모욕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최근에는 이런 고소에 관한 것들이 참 모욕죄가 많은데 이 법원에서는 좀 입장이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욕죄가 고소돼서 혐의가 인정되면 네.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이 이제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네네. 통상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적긴 하지만 그러나 수사를 받고 경찰에서 수사받고 검찰에서 수사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약식 재판은 아닐 땐 네네. 재판도 받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 본인이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벌금은 50만 원이 나오더라도 네. 그 과정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힘들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법원도 네네. 이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네.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한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느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욕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 폐지하자. 예, 네.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은 네. 이 모욕죄 때문에 이 자유로운 토론이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된다. 네. 그다음에 뭐 정치적이나 학술적인 어떤 그 의사 표현이 또 위축될 수 있어서 네네. 여러 가지 발전을 막고 있고 네. 또 이제 중국 같은 데도 백화쟁명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사실은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네네. 사상적이나 철학적으로. 네. 이런 걸 막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네. 입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 중에 하나는 이 모욕죄에 대해서는 사회 자정 기능에 맡겨서 네. 스스로 모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잘 가져서 쓰도록 해야지. 이거를 국가가 형벌권으로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모욕죄에 대한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의 그 모욕죄 적용 국가를 보면 네네. 한국, 일본, 독일 정도가 모욕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독일은 아예 1960년대 이후에는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의 사문화되어 있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도 모욕죄는 있지만 굉장히 경미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 처벌 규정이 없고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은 모욕죄는 대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게 이제 해외도 그렇고 대세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욕죄에 대해서 법원의 처벌이 강경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모욕죄 처벌 규정은 네. 이제 그 너무 이 폐지 주장처럼 자유로운 토론이나 건전한 비판을 위축시킨다. 네. 또 학술적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위축시킨다. 그러니까 이 모욕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욕죄 규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라든지 무슨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저촉되니까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 심판 청구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6대 3으로 합헌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세 분은 그 당시에 세 분 정도는 결국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서 네네. 앞으로 이제 이 모욕죄가 계속 유지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요즘은 꼭 뭐 단톡방 아니라도 어딜 가도 어떤 CCTV나 또 어떤 메신저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참 기록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네. 우리 공감하겠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옛말에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3번 생각해라. 네. 그러니까 생각한 후에 한마디 말을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한 번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죠. 네. 근데 예전의 경우에는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알고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네네. 한 번 말을 하면 전 세계가 그냥. 그렇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게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 전에 한 말이 지금 20년 후에 다시 드러나서 그렇죠. 저 사람의 인생관이 이상하다. 저 사람의 국가관이 이상하다. 그래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말을 조심하기 위해선 자기 마음을 정말 잘 지키고 네네. 3, 4, 1원이라는 이런 속담도 기억하면서 네. 한 번 뱉은 말은 담을 수 없다. 인터넷 세상에서 뱉은 말은 한 번 쓴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후에도 남아 있으니까
증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어?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글을 남기거나 할 때 단톡방에서 정말 처벌받기 이전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인데요. 특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말조심도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